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GEV,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정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를 샅샅이 뒤져서 핵심만 딱 들고 왔거든요. 2025년 최신 연례 보고서부터 꼼꼼히 봤고요. 네, 거기에 모건 스탠리 라구나 컨퍼런스 스크립트, 그리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리포트들까지 전부 챙겼습니다. 레딧 주식 게시판에서 엄청 화제가 된 심층 분석글도 교차 검증해봤고요. 사실 소스가 좀 많긴 했지만 그만큼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렇죠.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발전량의 무려 30%를 책임지고 있는 이 GEV가 도대체 왜 AI 시대의 진정한 수혜주로 꼽히는지, 그리고 최근 폭등한 주가 이면에 숨겨진 재무적 리스크는 과연 없는지 객관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여러 소스들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기저부하, 즉 베이스로드 전력의 귀환입니다. 기저부하요? 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산업화 시기 이래로 이 정도 규모의 전력망 투자 슈퍼사이클은 없었다는 분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진짜 규모가 다르긴 해요. 저도 최근 뉴스들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막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확보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랑 통째로 전력 구매 계약을 맺기도 하고요. 네네. 자체 발전 인프라까지 구축하려고 엄청 돈을 쏟아붓더라고요. 확실히 인프라 투자의 스케일 자체가 커지고 있고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건 알겠어요. 그게 핵심 테마죠. 그런데 전력 산업 전반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GEV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사실 다른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데이터 센터 렉 하나당 전력 소비량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넥당 전력량이요? 네, 기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렉 하나가 대략 10kW 수준의 전력을 썼습니다. 10kW. 그런데 NVDA의 최신 AI 가속기가 탑재된 렉은 최소 50kW 이상을 소모하거든요. 와, 50kW면 밀도가 5배나 뛴 거네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 AI 학습이나 추론 과정이 연중 무효,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100% 가동률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끊기면 안 되니까요. 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막 변하는 간헐적 전원만으로는 이 엄청난 상시 수요를 절대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균일하게 전기를 뿜어내는 기저부하 전력이 필수적인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천연가스나 원자력 같은 베이스로드 전력이 폭발적으로 필요한데 GEV가 바로 전 세계 대형 가스터빈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까요. 이제 연결이 되네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보니까 GEV가 만드는 그 대형 HA 클래스 가스터빈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HA 클래스 터빈이 사실상 지금 GEV의 핵심 엔진입니다. 복합 화력 발전 기준으로 열 효율이 무려 64% 이상 나오거든요. 64%면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연력학적 한계에 거의 근접한 수치죠. 똑같은 양의 가스를 태워도 훨씬 더 많은 전기를 만들면서 탄소 배출은 줄인다는 뜻입니다. 효율이 그 정도면 진짜 빅테크들이 안 찾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유틸리티 회사를 안 거치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GEV랑 다이렉트로 장비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가 바로 수주잔고에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숫자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2025년 말 기준으로 가스파워 부문 수주 잔고만 무려 1,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1,500억 달러요? 와, 그게 대충 어느 정도 규모죠? 회사 연간 전체 매출의 거의 3년치 일감을 이미 장부상에 확보해둔 겁니다. 3년치 일감이라니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시장에 지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멘스 에너지나 미쓰비시 파워 같은 경쟁사들도 꽤 규모가 클 텐데요. 네, 훌륭한 조형급 경쟁사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GEV만의 강력한 해자를 짚어봐야 합니다. 해자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과거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가스터빈 시장이 엄청난 구조조정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멘스나 GEV 모두 공장문을 닫고 인력을 감축했죠. 너무 일찍 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갈 줄 알고 가스터빈 수요 예측을 잘못했던 그 시기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폭발적인 수요가 터져도 경쟁사들이 섣불리 공장을 막 늘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멘스 에너지는 과거에 풍력 터빈 결함
사태로 대규모 리콜을 겪으면서 여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 빈틈을 GEV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채워버린 거군요. 네, 그리고 진짜 핵심은 장비 판매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장기 유지보수 서비스, 일명 LTSA라고 하는데요. LTSA. 전 세계에 이미 설치된 GEV 터빈이 7,000개가 넘습니다. 터빈을 한번 깔면 15년에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품 교체나 최적화 서비스를 받아야 하거든요. 아, 7,000개나 되는 장비에서 계속 서비스 매출이 나오는 거네요. 고마진으로요? 맞아요. 기기 판매보다 오히려 그 유지보수에서 나오는 현금이 훨씬 큽니다. 이게 진짜 넘보기 힘든 혜자죠. 가스 파워 쪽에 진입 장벽이 엄청나다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스를 보다 보니까 저는 전기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만들어진 전기를 전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전력망의 병목 현상, 즉 전기화 테마를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아무리 64% 효율로 전기를 뿜어내도 그걸 실어나를 변압기나 송전망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변압기나 고압 긴류 송전 장비의 공급 부족이 심각합니다. 리드타임, 그러니까 주문에서 받기까지 2년에서 3년이나 걸려요. 구독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쉽게 말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아무리 펑펑 만들어도 그걸 배달할 고속도로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GEV가 만드는 톨게이트나 도로 확장 장비들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송배전 장비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팩트를 보면 2025년에 빅테크들로부터 직접 수주한 금액만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와, 10억 달러요? 네, 2025년 송배전 장비 수주 잔고 전체를 보면 전년 대비 46%나 증가해서 3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승세가 진짜 가파르네요. 게다가 아주 공격적인 행보가 있었죠. GEV가 프로렉G라는 대형 합작사의 지분을 100% 전량 인수해버렸습니다. 변압기 라인업을 완전히 자기들 걸로 만든 거네요. 네, 북미 인프라 시장의 장악력을 완벽하게 키우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니까 주식시장이 열광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최근 주가를 보면 하루 만에 막 16% 급등해서 692달러를 돌파했잖아요. 상승세가 무섭긴 합니다. 레딧발 소식 보니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목표가를 무려 1,100달러까지 올렸더라고요. 이 정도면 구독자 여러분도 지금 당장 올라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 이면에 있는 뼈아픈 리스크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아, 팩트 폭격 들어가나요? 네, 첫 번째 아픈 손가락이 바로 풍력 사업부입니다. 풍력이요? 사실 그동안 말썽이 좀 많았죠. 맞습니다. 해상풍력 쪽은 과거에 저가로 수주했던 프로젝트들이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은 올랐는데 계약 금액은 그대로니까요.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군요. 네, 그래서 2024년 에비타 마진이 마이너스 6.1%라는 심각한 적자를 냈습니다. 마이너스 6.1%면 진짜 타격이 큰데요. 육상풍력 쪽은 좀 괜찮은가요? 육상풍력도 상황이 아주 밝진 않아요. 회사 측 가이던스를 보면 수익성을 위해 저가 수주를 끊어내면서 2026년 육상풍력 매출이 10에서 15%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꺾인다는 건 뼈아픈 소식이네요. 게다가 육상풍력은 정부 정책에 엄청 예민하잖아요. 네,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생산세 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정책 이야기 나오면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분명히 선을 긋고 가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 틈틈이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원본 소스에 명시된 정책 불확실성이 GEV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재무적 리스크 그 자체만을 팩트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아주 단호하고 중립적인 정리 좋습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보조금이 줄어들면 GEV의 터빈 발주도 줄어들 수 있다, 딱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팩트 폭격, 이게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건데요. 바로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고평가 논란이죠. 레딧의 심층 분석글을 인용해보면 지금 GEV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가 50배를 훌쩍 넘습니다. 50배요? 인프라 장비주가 50배면 진짜 높은 건데 더 놀라운 건 기업 가치를 잉여 현금 흐름으로 나는 EVFCF 배수가 무려 500배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EVFCF가 500배요? 와, 그건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도 보기 힘든 배수 아닌가요? 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굉장히 무겁습니다.
향후 몇 년간 완벽한 마진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1,500억 달러의 수주 잔고가 단 하나의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매출로 전환된다는 그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미 현재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완벽함이 이미 가격에 다 녹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공장 캐파 증설이 지연되거나 부품 공급망 이슈로 비용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주가가 크게 꺾일 수밖에 없겠네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작은 실망에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이 밸류에이션의 칼날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좀 무서워지는데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위험하기만 한 건가요? 그게 우리 GEV 주가를 방어할 안전장치, 뭐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다행히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EV FCF 배수가 높다고는 했지만 절대적인 현금 창출력 자체는 엄청나거든요. 현금을 잘 번다는 뜻이죠? 네, 2025년 실적 기반의 잉여 현금 흐름 FCF가 약 37억 달러에 달합니다. 게다가 대차대조표를 보면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은 순현금 상태예요. 와, 그 큰 제조기업이 순현금 상태라고요?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하죠. 그리고 경영진이 이 유동성을 주주들을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금을 주당 0.25달러에서 0.5달러로 그러니까 연간 2달러로 2배 인상했고요. 배당을 2배나 늘렸군요. 네. 거기에 결통타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를 기존 60억 달러에서 무려 100억 달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이요. 쉽게 말해서 회사다 돈을 쓸어 담고 있으니까 그 현금으로 시중의 주식수를 확 줄이고 배당을 두둑하게 줘서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거네요. 아주 통찰력 있는 정리입니다. 회사의 자신감이 주가의 든든한 방어막이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평가 우려가 나올 때마다 이 막대한 자사주 매입이 하방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죠. 네, 오늘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슬슬 요약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GEV는 글로벌 전력 부족 현상과 AI 시대의 명확한 구조적 수혜를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스터빈 수조 잔고와 급성장하는 송배전 시장 장악력을 가진 아주 훌륭한 인프라 기업이죠. 현금도 잘 벌고 주주 환원도 빵빵하고요. 하지만 50배가 넘는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언제든 실적을 갉아먹을 수 있는 풍력사업부의 정책적 실행 리스크는 투자하실 때 정말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장밋빛 미래와 차가운 현실을 균형 있게 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소스 자료들 논의를 기반으로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본 자료들에는 GV의 장기 수주가 엄청나다는 팩트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10년 뒤쯤에 빅테크 기업들이 전기를 거의 먹지 않는 초고효율 AI 반도체를 발명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아, 전력 수요 곡선 자체가 꺾이는 시나리오군요. 네네. 아니면 뭐 소형 모듈 원전이나 핵융합 같은 다른 친환경 발전 기술이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해서 GV가 만드는 그 거대한 가스터빈이 덜 필요한 세상이 온다면요? 기술의 발전 속도는 항상 예측을 뛰어넘으니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럼 지금 GV가 장부에 쌓아둔 저 엄청난 장기수주 잔고는 끝없는 축복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갇혀버린 무용지물이 될까요?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네요. 눈앞의 수주 잔고 너머로 다음 패러다임까지 고민해 보는 게 진짜 현명한 투자자의 시각이죠. 자, 구독자 여러분은 이 GV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거대한 인프라 지배자의 10년 뒤 모습, 오늘 다룬 리스크들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껏 남겨주세요. 다양한 의견들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